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성입니다. 저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미주 성결신학교에서 성서 히브리어 수업을 준비하던 차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의 뉴저지와 뉴욕과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계속되는 배움을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짧게나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유튜브나 다른 영상을 이렇게 해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보게 된 한동일 교수님의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에서 조금 영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언어 수업이라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작하게 될 성서 히브리어 수업은 히브리어 자체를 가르치는 딱딱한 언어 수업으로서가 아니라 히브리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이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수업에서 다뤄볼 내용은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읽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쓰기라는 것인데요. 쓴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셨던 문영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여름방학에 저와 선생님의 집 주변에 살고 있던 다른 몇몇 학생을 부르셔서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매일 서예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면서 우리에게 보다 깊은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쓰기라는 것은 참 깊은 행동인 것 같아요. 더구나 성서 히브리어는 붓으로 쓴 글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붓으로 글씨를 쓰게 되면 글자의 획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그 붓을 누를 것인가, 그 강도도 중요하거든요. 획의 흐름과 한 획 한 획에 들어가는 정성을 통해서 글자의 의미 자체가 주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연습을 해볼 때 여러분이 붓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펜을 가지고 글씨를 쓰면서도 글을 쓴다라는 것은 어떤 생각과 정보 이상의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필사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글씨를 씀을 통해서 내가 읽을 때 체험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것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성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보는 것도 우리가 그 글자 문자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어떤 예술적인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죠. 성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써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 포인트는 손글씨 쓰기 연습입니다. 알파벳을 소리내면서 읽고 써보는 것인데요.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글씨를 쓴다라는 것이 조금 멀어진 경험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학교가 마치고 졸업을 해서 직장 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멀어질 수 있는 것이 글씨이거든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림을 하다 보면 글씨로부터 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거든요. 다시 글씨를 써보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내게서 멀어졌던 그 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삶 가까이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보시는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가 아니고
내가 한 번도 말해본 적 없고 읽어본 적 없는 이 외계어 같은 히브리어로 내가 글씨를 써본다라는 경험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다양하게 고찰하면서 이 연습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글자입니다. 우리 한글이나 영어나 거의 모든 현대어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되죠. 그런데 성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작해. 두 번째 특징은 성서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알파벳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음으로만 알파벳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서 히브리어의 시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과거, 미래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시간관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우리의 시간관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히브리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문장이 동사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히브리어는 동사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어와 목적어와 그 다음 것들이 등장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요. 동사가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액션에 느껴지는 강도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어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저와 함께 써보시면서 한번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서 히브리어의 역사는 참 복잡하고 다양한 그러한 역사인데요. 언어학자들은 히브리어를 세머라고 표현합니다. 성서 히브리어는 3000년도 넘게 쓰여진 고대 문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끌려가면서 히브리어는 사어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어가 되어서 문자로는 존재했지만 말로 하는 언어, 구어로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문자로서만 라비닉 히브루와 중세 히브리어로 존재했던 그 사어가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유태인들에 의해서 다시 재생된 것이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가면 바로 말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성서 히브리어를 한다고 해서 현대 히브리어를 잘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럼 이제 알파벳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획으로 되어 있어요. 알레프라고 읽으면서 사선을 긋고 위에 아래 두 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레프는 처음 글자이고 각 글자에 해당하는 발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인 베이트는 우리나라 글자의 그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끝부분에 평행선이 저렇게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선을 그리고 밑에 바탕을 그려주시되 그 세로로 그려졌던 획을 지나서 끝내주셔서 우리나라 글자의 그와 같은 비슷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점은 발음을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같은 글자이지만 점을 그리지 않으면 v라는 V 발음이 나지만 점을 찍으면 b라는 강한 B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글자들이 몇 개 있고요. 세 번째 알파벳은 김멜입니다. 그렇게 세로 획을 그리고 아래로 선을 내려주시면 되겠어요. 김멜, 그리고 김멜 두 획에 의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달렛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기역과 비슷해 보이지만 저 위에 있는 평행선이 그 세로선보다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평행선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 비슷하게 생긴 알파벳 글자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 글자 달렛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hey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 선을 2개 그려주시는데 처음 획은 이어서 기역처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 획을 그려주시는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떼어져 있어야 그래야 hey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vav인데요. 일직선으로 내려주시되 위에를 약간 구부려서 직선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쓰시면 다른 알파벳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간격이 일정하게 헤이 글자와 비슷한 정도의 길이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vav. 그 다음 글자는 zain입니다. zain, G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zain 2획으로 점을 찍고 내려주시는데 위에 바브와 차이점이 보이시죠? 자인의 머리 부분은 수직선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얹어 주시듯이 위에 획을 그리고 직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헤트라는 단어인데요. 헤트라고 히읗을 크게 세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을 내리고 세로를 내리는 건 헤이와 비슷한데 중요한 건 아까 보신 것처럼 사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헤이는 중간에 공간이 떠 있는데 헤트는 공간이 붙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겨 있지만 다른 글자인 것이죠. 그래서 헤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글자는 tet입니다. T에 해당하는 발음인데요. tet는 보시는 것처럼 타원형으로 아래로 이렇게 커브를 그려주시고 꺾어서 올라가는 거 조금 어려운데요. 써보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글자는 요드라고 하는데요. 유드라고 써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요드라고 읽습니다. 선으로 이어진 노트에 쓴다고 생각해보면 그 점이 위에 윗부분 천장에 위치하고 있어야 맞는 것이죠. 중간이 아니고 맨 위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카프인데요. 두 글자가 똑같은 알파벳이지만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약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센 카프와 약한 카프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그 소리에 크게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K에 해당하는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이널 카프라는 된 것은 저 알파벳이 문장 끝에 올 경우에는 저렇게 파이널 폼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를 길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카프를 쓰다가 마지막 부분을 수직선으로 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알파벳은 라메드입니다. L에 해당하는 글자인데 일직선을 내리고 나서 커브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메드. 그 다음 글자는 맴입니다. 두 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모 비슷하게 그려놓고 나서 위에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맴. 그 다음에 파이널 맴이 나왔는데요. 원래 맴은 두 가지 획으로 위에 점이 있는데 문장 마지막에 저 글자가 왔을 때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네모를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눈. 일직선 그려놓고 왼쪽으로 뻗어주는 것인데요. N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도 문장 마지막에 오면 길게 느려서 아래로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 해서 파이널 눈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주의해야 될 게 파이널 눈하고 바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바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 간격이 보통인 반면에 파이널 폼의 특징은 밑으로 쭉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알파벳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맥은 저렇게 일직선 긋고 나서 아래로 컵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맥. 아이는 저렇게 한번 그리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pay입니다. 똑같이 두 글자가 나란히 있는데 점이 있고 없고가 있어요. 점이 있으면 센 발음이 돼서 P 발음이 되고요. 점이 없으면 약한 발음이 돼서 F 발음이 나게 됩니다. 두 획에 의해서 하나, 둘 저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점이 있으면 P 소리가 나는데 점이 없으면 F 발음이 난다는 것이죠. 파이널 페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까처럼 아래로 길게 늘려주시면 문장 맨 끝에 있는 페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이 조금 끊겼는데 차대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 먼저 내려오고 나서 오른쪽으로 획을 그어주는 겁니다. 차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차대도 문장 끝에 오면 아래로 쭉 내려주시는 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조금 더 남았는데요. cough를 한번 보겠습니다. cough라고 있는데 곡선 그리고 밑으로 내리고 레이시는 참 쉽죠. 저렇게 한 획으로 약간 곡선스럽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봤던 달렛이라는 네 번째 알파벳이 레이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저렇게 위에 있는 수평선이 삐져나오는지 안 삐져나오는지 그 차이에 의해서 달렛이 되느냐 레시가 되느냐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신이라는 단어인데 약간 삼지창 포크 모양의 글자인데 획순을 잘 보시기 바래요. 한번 내려주고 나서 끝을 그리고 중간을 그리고 위에 점이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점이 위치에 따라서 신이 되기도 하고 신이 되기도 하는데 신은 왼쪽에 점이 있고 신은 오른쪽에 점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똑같은데 점의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SH가 되는지 신, S가 되는지 그렇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의 위치를 주의하여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알파벳 이제 나란히 두 개가 있는데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발음 강도가 다른 것이죠. 레이시 모양을 그리고 나서 밑에 저렇게 꺾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탑. 그래서 점을 찍으면 트 발음이 되고 점을 찍지 않으면 지금은 그 발음이 사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점을 찍든지 찍지 않든지 지금 영어 표기를 보시면 발음이 똑같게 나오는데요. 알파벳 쓰기를 한 번씩 맞춰보았습니다. 네, 이제 써본 알파벳을 한 개씩 쳐다보면서 그 알파벳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보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카드를 준비했는데 한 개씩 보면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대로 이 알파벳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알레프고요. 알레프. 그 다음에 베이트죠. 점이 있거나 없거나는 지금 넣지 않았고요. 일단은 알파벳 자음만
아무 부호 없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멜이고요. 그 다음은 달렛이죠. 달렛. 이 부분에 선이 나와 있으면 달렛이고, 그 부분에 없으면 레이시.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 다음 알파벳은 헤이. 이 부분이 떨어져 있을 때 헤이고, 붙어 있으면 het. 이렇게 되는 것이죠. vav. 직선으로 내려오지만 선 아래까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vav입니다. 그 다음은 zain이고요. 헤이와 비슷하게 생긴 het. H를 크게 발음해서 het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tet. 그 다음 알파벳은 위에 있는 점 하나 yod가 되겠습니다. yod. 그 다음은 kaf고요. 그 다음은 큰 글자죠. lamed. 다음 글자가 me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이고요. mem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맥이죠. 아인. 이 글자는 아인이라고 읽습니다. 다음에는 pay.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모음 부호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걸 돌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맞췄어요. 차대죠. 차대. 그 다음은 cove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도 봤는데 달렛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부분이 연결되어서 rash 그렇게 발음하시고요. 다음에 비슷한 두 글자가 또 나왔죠. 점의 위치를 봐야 되니까 sh 발음 shin하고 sin s 발음하고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글자는 top. 그래서 끝부분이 꺾여져 있어서 top라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셔서 알겠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전체 글자를 보면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획의 한 부분이라든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구별해 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시면 이제 성경 구절을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같이 놓고 봤을 때 발음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알파벳을 한 글자 한 글자 계속 반복해서 써보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모음 부호를 읽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카드를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에 서로 다른 모음 부호가 나왔을 때 어떤 글자로 발음이 되는지를 하나씩 연습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알파벳 한 글자 한 글자 반복해서 써보시면서 알파벳의 이름들 또 그에 맞는 소리 값들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글 쓰는 동안에 여러분 많은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쓰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들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수업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